정부와 대통령실이 이토록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도 정부가 남는 쌀을 사왔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정확하게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남는 쌀을 사긴 사는데 의무적으로 그리고 모두 사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현행법에서 정부는 남는 쌀을 얼마나 사들일지 그걸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3에서 5% 이상 많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에서 8%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 모두를 사도록 한 겁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게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네, 일단 정해놓은 기준을 넘으면 다 사들여야 하는 건데 매입하고 보관하고 또 이동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쌀 1만 톤을 보관하는 비용이 1년에 10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지난해 사들인 쌀이 모두 90만 톤이니까 보관비만 1,350억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쌀로 옮기고 가공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초과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비용은 매년 1,000억씩 늘어나서 2030년에는 1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일인데 그만큼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긴 하겠죠. 일단 효과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면 농가 소득 보호도 되고 시장 공급이 줄어서 가격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단기적 쌀값 폭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어차피 정부가 다 사준다. 이런 생각에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쌀값은 결국 떨어져서 지금의 18만 7천 원에서 2030년에 17만 2,700원으로 내려갈 거란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한 예로 지난 2011년 쌀 의무 매입 제도를 실시했던 태국만 봐도 쌀 생산량이 20% 이상 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정책은 실패한 바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눈으로 보긴 해야겠네요.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짚었습니다만 형평성 논란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쌀 소비가 계속 줄면서 정부도 쌀에 편중된 농업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콩이나 밀과 같은 전략 작물을 재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게 하나의 방식인데요. 그런데 쌀 매입에 이러한 예산을 다 쓰다 보면 대체 작물 재배로의 전환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미래농업에 투자할 예산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쌀 격리에 드는 비용 1조 원이면 스마트팜을 매년 300개는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농민들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민단체들 역시 반대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이 농어민들은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축산 관련 단체에서 역시 최근 사료값이 폭등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쌀에만 재정이 집중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양곡법을 둘러싼 진통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정부도 무조건 반대만 할 뿐만이 아니라 시장 원리를 지키면서 쌀 농가를 돕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